요즘은 병원으로 절개는 몇 군데 하나요? 교정은 몇 군데를 하나요?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절개 창과 고정 포인트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닥터 첫 번째입니다. 이마 보상이 이제는 많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받게 되는 이마 보상 관련된 질문 중에는 그 질문의 내용이 점점 디테일하고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절개와 고정 개수는 몇 개를 해야 하나요? 몇 개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혹은 몇 개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최적의 개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경우에 평균치를 내보자면 요즘 평균적인 절개와 고정의 개수는 5군데 정도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이나 절개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절개와 고정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무엇이든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죠. 불필요한 자극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만큼만 필요한 만큼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개는 최소 2개는 필요합니다. 내시경이 들어갈 위치와 기구가 들어갈 위치. 하지만 보통은 5개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경우에는 6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절개 합쳐보면 결국 이 절개 방식의 이마 보상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아지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절개와 고정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마가 넓을 때, 이마가 많이 동그랄 때, 그리고 관자 쪽 고정이 필요할 때 절개와 고정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마가 넓은 분들은 이 고정 포인트와 당겨져야 하는 부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정 포인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절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마가 많이 이렇게 동그라신 분들은 이 내시경 기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고 또 힘은 벡터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곡선이면 당기고 싶은 방향과 실제로 고정되는 방향이 자꾸 엇갈리고 또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당길지 이렇게 당길지 이 고정 개수와 절개 때문에 자꾸 엇갈리게 되니까 여러 포인트에서 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때문에도 절개와 고정 위치가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관자적 고정은 특히 눈썹의 바깥쪽에서 위치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눈썹의 바깥쪽도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고정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또한 이 골막 위에 얹어져 있는 이마나 두피의 조직이 너무 헐거워서 쭉쭉 다시 늘어나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 등의 절개법을 권하기도 합니다만 그 절개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고정 개수를 늘려서 이런 늘어짐을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교정이 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절개가 많아지면 보통 절개 부분의 탈모와 흉터를 걱정하실 텐데요. 흉터는 항상 개인차가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야 절개 방법에 비해서 흉터 걱정은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죠. 절개 부위 흉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그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절개 주변의 스트레스나 고정 포인트 주변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모발이 일시적으로 탈락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탈락 현상이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응을 적절히 잘하면 더 좋겠고요. 피부나 두피를 봉합해서 고정한 경우에 특히 이 팔자봉합이나 이중봉합 같이 피부를 넓게 실로 잡아 주었거나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게 억지로 당겨진 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고정을 풀어주고 고정 방법을 엠타임이나 픽스타임 같은 방법으로 바꾸거나 그 고정의 위치를 바꿔주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는
항상 수술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연히 탈모가 병발한 경우나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아닌지 꼭 살펴보고 리노키티 같은 샴푸나 다른 탈모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절개나 고정을 적게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이 앞쪽 눈썹 위주로만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눈썹의 바깥쪽을 잡아주는 유지 구조물이 풀리거나 느슨해지는 것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을 절개하거나 고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군데나 3군데 정도로만 절개를 하고 고정을 하게 되죠. 또한 드물지만 눈썹이 비대칭이 심해서 비대칭 교정만 원하시는 분들도 한쪽 위주로 2~3군데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개 고정을 과하게 적게 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나요? 하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몸에 손을 덜 대면 부작용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경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제한점이 생기는 셈인데요. 너무 절개 개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절개 자체가 더 길어져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길이를 합쳐보면 결국 개수가 많은 거나 개수가 적은 거나 큰 이점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이마와 머리는 곡선이기 때문에 절개와 먼 곳은 기구가 닿기도 어렵고 시야도 잘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야가 닿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당기게 되면 2차적으로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운동신경 같은 조직은 시야에 보이거나 만질 수도 없는 조직이지만 피부를 당기면서 같이 당겨지면 마비나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절개수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으면 고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난자 쪽은 절개를 해서 고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뒤 바깥쪽으로 거상하고 올리는 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결국 절개창의 개수는 환자의 해부학적 조직적 이 특성이 어떤 식으로 수술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 제한을 잘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결과를 충분히 잘 나오게 하게끔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자, 오늘은 절개와 고정 개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수술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변화와 본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정답에 가까운 결론이 될 거라는 그 점 꼭 명심하시고 모두들 수술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마 거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시다면 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참고해서 좋은 내용 준비해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첫 번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